새벽 4시 17분.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얕은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체득한 노인의 습관. 밤새 깊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것.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진동인 줄 알았지만 곧 요란한 벨소리가 작은 원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나야 나.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 민수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큰일 났어. 교통사고 났어.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곧이어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남경찰서 교통과 박 형사입니다. 할머니 손자분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셨습니다. 상대방이 중상을 입어서 지금 당장 합의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대학교 2학년인 민수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니. 그것도 새벽 4시에 5천만 원입니다. 1시간 안에 준비하셔야 해요. 5천만 원. 할머니가 평생 모아온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시간 안에 5천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은행은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할머니는 서둘러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 예금 통장, 적금 증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통장을 들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주우려다 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할무이라고 불렀습니다. 표준어가 아닌 고향 사투리가 섞인 그 호칭을 엄마가 아무리 할머니라고 가르쳐도 민수는 고집스럽게 할무이라고만 불렀습니다. 방금 전 전화에서는 분명히 할머니라고 했었는데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놀라고 당황해서 평소와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그 울음소리, 그 절박함이 너무나 진짜 같았습니다. 심지어 뒤에서 들렸던 경찰 목소리까지도. 할머니는 다시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구속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소한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소리가 나서. 옆집에 사는 대학생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25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혼자 자취하고 있는 총각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할머니를 챙겨주곤 했죠. 할머니가 문을 열자 진수는 할머니의 하얀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우리 손자가 사고를 냈어. 음주운전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할머니의 말을 들은 진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새벽 4시에 걸려온 전화, 5천만 원이라는 거액, 긴급한 상황. 모든 것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패턴이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진수는 할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요즘 사기범들이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있다고, 특히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민수 목소리 같았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울음소리, 그 절박함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할머니, 민수한테 직접 전화해 보셨어요?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간단한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걸.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 후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할무이. 졸린 목소리로 대답하는 민수의 첫마디를 듣는 순간 할머니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할무이라는 호칭. 아까 전화에서는 분명히 할머니라고 했었는데, 민수야, 너 괜찮니? 사고 안 났니?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고요? 할무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기숙사에서 자고 있었는데. 민수는 전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도 교통사고도 경찰서도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정말로 사기였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진수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 사기였구나. 거의 넘어갈 뻔했네. 할머니는 지난달 시장에서 만난 박순례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순례 할머니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다며 울면서 전화한 사기범에게 3천만 원을 잃었던 일 말입니다. 그날 시장 한 구석에서 만난 순례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을 때의 그 절망적인 표정을 할머니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순덕이, 나는 정말 바보야. 어떻게 그런 놈들한테. 순례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위로했었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식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만 순례 할머니의 다음 말은 할머니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3천만 원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제 뭘 먹고 살지? 3천만 원. 순례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아껴가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비틀어 이용한 사기범들 때문에. 할머니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야. 노인들만 골라서, 자식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그런데 잠깐,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진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할무이라는 호칭의 차이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아마 자신도 순례 할머니와 같은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기범들이 요구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평생 모아온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다른 노인이 같은 전화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연약한 노인들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악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저들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례 할머니처럼 절망에 빠져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할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분노를 느낀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또 당하면 어떡하지? 그때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진수보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진수는 그 남성을 자신의 형 진호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립탐정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도 많이 다뤄봤다고 했습니다. 진호는 할머니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기범들이 다시 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의 도움으로 이 조직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가 설명했습니다.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사기범들이 다시 전화하면 돈을 준비하는 척하면서 만나는 거라고, 자신들이 모든 걸 준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이런 사기범들은 계속해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속일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박순례 할머니의 절망적인 표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할지도 모를 다른 노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할머니의 걱정에 진수와 진호는 완벽하게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연기만 조금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에 휘말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순례 할머니의 눈물, 그리고 앞으로 당할지도 모를 다른 노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려면. 오전 9시 할머니의 작은 원룸은 작전 회의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노트북을 켜놓고 여러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래프와 사진들, 그리고 빼곡한 글자들이 할머니의 눈에는 낯설게 보였습니다. 진호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 동네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미 몇 달째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당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5명의 피해자가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고 피해 금액은 총 2억 원이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억 원이라니. 순례 할머니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화면 속 자료들은 사기범들의 치밀한 수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비슷한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새벽이나 늦은 밤에 전화해서 긴급 상황을 연출하고 가족의 안전을 볼모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현행범으로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돈을 받자마자 사라져버렸거든요. 몇 번의 검거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진호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할머니가 미끼가 되어준다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자세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기범들이 다시 전화하면 할머니는 돈을 준비하겠다고 해야 했습니다. 단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했습니다. 은행에 가야 한다.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만나는 장소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할머니 오단에 소형 녹음기와 GPS 추적기를 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누를 수 있는 버튼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첨단 장비들이 신기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작은 것들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장소 주변에 진호와 진수 그리고 협력하는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진호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수는 작은 스프레이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였습니다. 정말 위급할 때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눈에 뿌리면 잠시 앞을 못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작은 물건을 받아들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진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비상 버튼을 누르고 그들이 나타날 때까지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올라왔습니다. 자신 같은 늙은이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번호 제한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진호와 진수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시작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수가 조용히 격려했습니다. 천천히 받으라고 자신들이 옆에서 들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아침에 들었던 그 가짜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울먹이고 있었고 아직 경찰서에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걱정 많이 했다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사기범이 돈이 준비됐냐고 묻자 할머니는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이 어디 쉽게 구해지겠냐고 은행에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짜 경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재촉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구속된다고 협박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척하면서 물었습니다. 2시까지라고요? 그럼 어디서 만나면 되냐고. 강남역 3번 출구 앞 공원에서 만나라고 했습니다. 검은색 택시가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2시에 가져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진호와 진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연기가 정말 완벽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 4시간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실전이 다가오니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호와 진수는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완벽하게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 나쁜 놈들을 잡을 수 있고 다른 할머니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눈물이 다시 떠올랐고 앞으로 당할지도 모를 다른 노인들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나 같은 늙은이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오후 1시 30분. 강남역 3번 출구 근처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오가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진호가 준비해준 쇼핑백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신문지로 둘러싼 벽돌이 들어 있었죠. 겉보기에는 정말 돈뭉치처럼 보이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진호의 세심한 작업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옷 안쪽 주머니를 슬쩍 만져보았습니다. 녹음기와 GPS 추적기, 그리고 비상시 누를 수 있는 작은 버튼이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진수가 준 호신용 스프레이가 들어 있었고요. 멀리서 진호와 진수가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자리 잡고 평범한 행인처럼 위장하고 있었죠. 진호는 커피숍 창가에 앉아 있었고 진수는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도 각각 다른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하자, 순떡아. 할 수 있어.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는 순간 검은색 택시 한 대가 공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리더니 중년 남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긴장한 듯 주변을 계속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할머니를 확인하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돈을 가져왔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다고. 그런데 우리 손자는 언제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돈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차 안에서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운전석에는 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더 젊어 보였고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돈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신문지로 감싼 벽돌 뭉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돈뭉치 같았습니다. 진호가 정말 공들여서 만든 것이었죠. 그런데 뒤에 앉았던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뒷좌석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또 다른 남자가 탔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협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면 다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계획과 달랐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딘가 수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할머니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말하고 왔냐고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고, 손자 일이라 창피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뒤에 앉았던 남자가 돈을 다시 확인하더니 소리쳤습니다. 이거 뭐야? 벽돌이잖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사기범들이 속임수를 눈치챈 것입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자신들을 속였다고, 누가 시킨 거냐고 다그쳤습니다. 운전기사는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고, 이 할머니 뭔가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고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진호와 진수가 있던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입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상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하지만 덩치 큰 남자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눈치채지 않고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차는 점점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보는 동네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 어떻게 할까? 뒤에 앉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자. 누가 뒤에 있는지 알아내야 해. 할머니는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진호와 진수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는 옷주머니 속에서 비상 버튼을 찾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창밖을 보는 사이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진호와 진수가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올 때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순덕아, 힘내. 할 수 있어. 차는 점점 더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는 오래된 건물들이 빼곡히 서 있었고 사람들의 모습도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비상 버튼을 눌렀지만 진호와 진수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GPS 추적기로 위치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복잡한 골목길에서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조수석의 남자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내용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할머니가 벽돌을 가져왔고 뭔가 함정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어디선가 이들을 지시하는 더 큰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차가 한적한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폐업한 상점들과 비어있는 건물들만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어져 골목 전체가 음침한 그림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할머니의 팔을 잡으며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절망적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천만 원을 잃고 절망에 빠진 채 이제 뭘 먹고 살지? 라고 울먹이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을 이렇게 속였을까요? 덩치 큰 남자가 할머니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숨에서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하세요. 누가 시켰어요? 경찰이에요? 아니면 탐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손자 걱정만 했다고 연기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해. 너무 의심스러워. 보통 할머니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 당황하는데 그때였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가방 구석에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떠올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가방을 뒤질 때 다른 물건들에 가려져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진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위급할 때만 사용하세요. 눈에 뿌리면 잠시 앞을 못 봐요. 지금이 바로 그 정말 위급한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수건을 찾는 척하면서 스프레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손끝으로 작은 버튼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점점 짜증을 내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그만 연기하세요. 우리가 바보로 보여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스프레이를 꺼내 남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아, 뭐야 이게. 눈이 안 보여. 덩치 큰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빨리 뛴 적이 언제였을까요? 무릎이 아픈 것도 숨이 차는 것도 있고 골목 저편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다른 사기범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할머니 잡아. 이 할머니 뭐야? 보통이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골목 모퉁이를 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동네는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폐업한 카페의 문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도 짜릿했습니다. 자신이 해냈다는 믿을 수 없는 성취감이 몰려왔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통쾌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사기범들이 할머니를 찾아 골목을 헤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동네 골목이 왜 이렇게 복잡해? 할머니 하나 놓치다니. 쪽팔려 죽겠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GPS 추적기가 작동하고 있으니 진호와 진수가 곧 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비상 버튼이 제대로 작동한 것입니다. 사기범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황한 목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경찰이다. 빨리 도망치자. 차는 어디 있어? 빨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 양쪽 끝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진호와 진수도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어있던 곳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사기범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손들고 엎드려요. 사기범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가 할머니를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는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옷은 먼지투성이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내가 정말 해냈어. 경찰서는 분주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고 작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사기범들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말이죠. 진호와 진수가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고 담당 형사가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형사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던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당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만 해도 수십 명의 노인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피해 총액은 무려 5억 원이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숫자를 듣고 아찔했습니다. 순례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더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할머니 옷 속에서 작동했던 녹음기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범들이 이번이 3번째 성공이야 할머니들은 쉬워라고 말하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휴대폰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며 보고하던 상대방, 즉 조직의 보스까지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형사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보다 훨씬 용감하세요. 일반 시민이 이 정도로 도움을 주신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고 별일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이 조직을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형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체포된 사기범들이 자백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의 용기에 감화되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를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도 할머니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할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할머니는 그 말을 들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할머니는 진호와 진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지만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진호도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끝나가는 모습 같았지만
할머니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한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도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만나면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그리고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택시가 할머니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오늘만큼은 궁전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순떡아, 오늘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랐습니다. 신문에 작게나마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도움을 준 70대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순례 할머니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밝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순떡이 정말 대단하더라. 신문에서 봤어.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대단한 일이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해준 거잖아. 순례 할머니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진수와 진호였습니다. 둘 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경찰청에서 할머니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그리고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해주실 생각 없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70 넘은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죠. 진호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만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직접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할머니 또래의 분들이 가장 잘 들으실 거예요.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순례 할머니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순떡이 해봐. 너만큼 이런 일 잘 아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할머니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강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할머니는 곧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걸려온 그 전화부터 의심하게 된 순간, 진수와 진호를 만난 일, 그리고 용기를 낸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할머니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할머니와 할머니의 차이처럼 작은 디테일들, 새벽 시간대의 위험성,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순떡이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도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정말 용감하시네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기라니요. 저도 그냥 화가 나서 그랬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속이는 놈들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건 아니구나 하고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단순히 사기를 피한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탐정 할머니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70년 만에 찾은 새로운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원룸도 할머니의 마음도 그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죠. 그리고 할머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활기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될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말이죠. 순떡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순떡 할머니처럼 작은 의심에서 시작해 큰 용기를 발휘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순떡 할머니의 메시지를 기억해 주세요. 70세든 80세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가 때로는 젊음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순덕 할머니가 보여주셨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